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30년간 다니던 집 앞 골목길이 갑자기 사람 한 명이 다니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좁아진다면 어떨까요? 사유지이지만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해온 땅을 사실상 도로라고 하는데 땅 주인이 울타리를 치거나 건물을 지으면서 통행이 어려운 맹지가 돼버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권과 도로 통행 기본권이 맞서면서 사실상 도로와 관련한 이런 갈등이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정확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희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남구의 한 주택가, 길 끝에 있는 집으로 가는 진입로에 검은색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30년간 오가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우산을 펴고 지나가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단 하나뿐인 진입로 폭은 65cm 남짓. 이 울타리가 만들어지면서 길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은 일상적인 출입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저 안에 뭐 자전거로 이렇게 무거운 거 좀 시장을 봐온다든지 필요한 걸 자전거 이걸 내방을 하는데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니까. 최근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할머니는 걷는 것도 힘들어 퇴원을 해도 걱정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계속 꾸준히 다니셔야 되는데 휠체어를 이용조차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병원을 어떻게 모시고 다녀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수십 년 도로로 이용한 곳은 사유지로 지난 6월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땅 주인은 그동안 진입로로 쓸 수 있게 배려했지만 사생활 보호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행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정도를 남겨놓고 저희들이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걸 배려를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사유지지만 오랜 기간 도로로 써온 곳을 사실상 도로라고 부릅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 사실상 도로는 대구에만 약 61만에서 71만 제곱미터입니다. 전체 도로 가운데 비율로는 23.5%에서 27%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사실상 도로 관련 민원은 2019년과 2020년 대구에서만 145건이 접수돼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사유지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유자 쪽에는 설명도 한번 드리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뭐 저희가 강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매입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만 당장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사실상 도로가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이제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정책 개발들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재산권이냐 도로 통행 기본권이냐 땅 주인과 이용 주민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마약이 일상에 침투하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런데 최근 농촌과 공단 지역 외국인들 사이에서 신종 마약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을 밀반입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는데요. 환각 효과가 강한 합성 마약인 야바를 야구공 속에 숨겨 무더기로 국내에 들여온 태국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공장 창고 구석에 놓인 검은 봉지에서 붉은 알약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입을 딱 뒤지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만든 야바입니다. 주로 태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합성 마약입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것만 6만 7천 정, 야바 압수 규모로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공장 기숙사 방에선 찢어진 야구공 수십 개가 담긴 택배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방에 살던 35살 태국인 남성이 야바 국내 밀반입 총책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구공을 해체하고 그 안에 넣고 다시 이제 실밥을 깨매어서 완제품으로 위장하는 아주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야바 8만 2천 정, 시가 41억 원 상당을 들여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각 지역의 중간 판매책에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겨두고 거래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됐고 태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촌과 공단을 중심으로 유통됐습니다. 마약을 구매한 태국인들은 기숙사 등에 함께 생활하며 마약을 집단 상습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근무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투약자 포함 태국인 47명을 붙잡았고 밀반입 총책과 판매책 등 1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태국 현지에서 마약을 보낸 공범 5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와 광주에 있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별법은 261명의 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했지만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5일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대구시와 광주시 관계자 등이 정부 설득에 나선 가운데 견해 차이가 얼마나 좁혀졌을지가 관건입니다. 내일 법안 소위에선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심사되어 오르는데 철도 부지 개발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한 차례 연기됐던 월성 원전 3중 수소 누설에 관한 주민 설명회가 오늘 원전이 있는 경주시 양남면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내부 방수 도막인 에폭시 라이너가 크게 손상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도막 교체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 보도합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월성원전 3중수소 누설 원안위 민간조사단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설명회에는 원안위 조사단과 원전 전문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사용액 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조의 에폭시 라이너 방수 도막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사용액 연료 저장조 바닥은 1983년 원전 가동 이후 지금까지 방수 도막을 보수한 이력이 전혀 없어 부푸름이나 균열 등 많은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조사단하고 다니면서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이렇게 접지되어 있는 부분에서 반사용으로 깨지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폭시 라이너보다 방수력이 더 강한 스틸 라이너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사전에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캐나다에서도 물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8월 월성 1호기 폐수지 저장 탱크의 집수조 내부를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액 연료 저장조에 대해서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도 에폭시 라이너를 교체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탱크에는 저렇게 균열이 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사를 한선에서 한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 상부 쪽으로는 균열이 갔는데 하부 쪽까지는 그게 균열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주민들은 사용액 연료 저장조 방수 도막이 크게 손상될 때까지 수십 년간 원안위는 무엇을 했냐며 원전 감시 감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요, 저게 깨져가지고 바깥으로 생나라고 나와 있는데 전부 들 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자꾸 지금 한수원이나 지금 이쪽에서 하는 걸 부둔하고 계세요. 국내 다른 원전과 달리 월성 원전만 사용하고 있는 에폭시 라이너의 방수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원전 방수 설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일제강점기 누구보다 치열하게 항일운동과 독립투쟁을 한 민족 저항 시인 이육사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최근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40년 짧은 생의 절반 가까이를 대구에서 보낸 시인의 행적과 주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단 한 줄의 친일 문장도 남기지 않은 민족 저항 시인 이육사 선생. 안동에서 태어나 16살이던 1920년부터 33살인 1937년까지 17년을 대구에서 살며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육사 기념관은 시인이 살았던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지난달 16일 개관했습니다. 기념관에는 광야, 절정, 청포도를 비롯한
시인의 주요 작품들은 물론 그의 삶과 독립운동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연보와 지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육사의 가족, 친구 등 다양한 기록들로 구성된 영상과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형제분들을 이제 교과서에서 쉽게 접할 수는 없으셔서 형제분들의 일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또 이육사 시인의 고향을 안동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정확하게 대구에서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구에는 지난 2016년 박현수 경북대 교수가 사비를 들여 시인을 기리는 이육사 작은 문학관을 설립했지만 경영난으로 문을 연 지 7년 만인 올해 5월 폐관했습니다. 지역문학계는 새롭게 문을 연 기념관이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이육사 선생님 저항정신을 고양하는 측면에서 저항문학과 관련된 100일장 같은 것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육사 선생님이 작품 활동하신 시를 중심으로 가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시민들과 나누는 장소, 그리고 신앙송회, 이육사 선생님 신앙송회 같은 부분들을 여기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육사 기념관은 시인의 주거지를 복원해 대구에서의 활동을 조명하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맺은 결실인 만큼 시인의 민족 정신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 축제로 자리 잡은 스틸 아트 페스티벌을 비엔날레로 전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열리던 페스티벌을 2년마다 개최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는 건데요. 철과 예술, 기술과 문화, 도시와 사람을 융합한 작품으로 철강과 항구 도시의 이점을 살리고 차별화를 이뤄내는 게 관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촘촘하게 늘어선 조형물. 폐철도를 이용해 만든 철길 숲에서도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볼거리가 상징적인 볼거리가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술 작품이 누가 어떻게 잘 만들었나, 어떤 만드는 뜻이 뭐냐, 그걸 느낌 있기도 하고, 그냥 뭐 맹목적으로 걷는 보람도 이것저것 조형 살펴 그러면은 스트레스 해소되고. 평범한 길에다 감성을 더해주는 이 조형물들은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출품작입니다. 예술가는 물론 철강 근로자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철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고 철강 도시에 예술을 입혔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 축제인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세계적 수준의 비엔날레로 전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전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브라질 상파울루, 미국 휘트니 비엔날레가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그 장소에 어울리는 작품을 전시하고 철이라는 소재와 예술과 기술, 공간이 결합한 융복합 예술 작품을 설치해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성공의 열쇠로 꼽았습니다. 또 성과 함구를 무대 삼아 영상, 설치 사진, 회화 등의 작품을 선보이는 일본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행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면서 그 미술이 그 주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더더 미술이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축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이 깊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비엔날레 성공 가능성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의 비엔날레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정 작품만을 짠하고 보여주는 축제는 외면받기 쉽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역사 문화와 함께 어우러진 축제를 만들어야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 지역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4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항의 방문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획인인 선거제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하겠다던 약속을 파기하고 개혁을 야합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12.23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가장 비싼 서울의 1,725.89원보다 113원 이상 낮고 경기와 인천, 부산 등과 비교해도 16원에서 38원가량 저렴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 지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도 리터당 1,522.94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와 LPG 구입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등유와 LPG 보일러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에 주유소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등유 바우처와 연탄 쿠폰, 긴급 복지 지원 가운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하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부 교육활동보호종합대책과 교권보호 4법 통과에 따른 대구시 교육청의 주요 교육활동보호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교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형사 고소 고발이나 신고를 당한 교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과 교권 침해 및 교직 스트레스와 관련한 전문 심리 상담 방법, 심리 검사와 심리 치료비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실 내선 전화 통화 내용 녹음 기능 안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로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호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